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 푸터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성이 자기 집 창가에서 흐느끼며 주민들에게 해열제를 구했습니다. 갑자기 아이에게 열이 올라 시 구급센터에 전화했지만 전화 대기 인원만 300명에 달하자 다급한 마음에 창문을 열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외출을 할 수 없는 주민들은 해열제 같은 기본적인 약조차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인터넷 약국은 마비됐고 당국이 지역별로 지정한 의료 비상 전화로 연락을 해봐야 대기자가 많아서 약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누적 감염자가 25만 명이 넘고 밀접 접촉자가 40만 명이 넘어가자 격리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민들도 부지기수이고 의료 인력은 태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부의 흐느끼는 영상은 중국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공유되었고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전역의 인민들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자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픈 것을 넘어서 절망이 느껴진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19에 의료 자원이 집중되면서 다른 급성 질병이나 사고로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에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19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봉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이 정도면 정책이 조정돼야 하지 않는가 라며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상하이가 봉쇄된 지 보름을 넘기면서 현지 주민들은 식료품을 택배로 주문하고 싶지만 택배기사들도 대부분 격리된 상태여서 배달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이에 등록된 택배기사 약 10만 명 가운데 현재 일을 하는 사람은 약 2만 명 이하로 추정됩니다. 상하이시는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은 택배기사 4,000명을 긴급 투입했지만 상하이처럼 대도시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중국 정부도 결국 봉쇄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다른 대도시에서 식료품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상하이의 봉쇄가 일부 완화됐으니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져서 우리도 언제 상하이 꼴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이기심 때문에 너도나도 사재기를 부추긴 것입니다. 상하이에 이어 봉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중국 남부 광저우시에서는 주민들의 사재기로 이미 많은 식료품점에서 주요 물품들이 바닥났습니다. 광저우시 당국은 쌀과 식료품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당국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크지 않은 수도 베이징시도 함께 술렁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내 주요 마트는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부근의 작은 슈퍼마켓에서도 식료품을 대거 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광저우, 베이징 등에서 냉동 만두와 쌀, 라면 등을 사들이고 고양이 사료까지 비축한 30대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씨 때문에 평소에 먹을 것도 비축하는 문화가 덜한 중국 남부 지역, 즉 광둥성 광저우에서도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냉장고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사재기한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 냉장고를 추가 구입하는 것인데요. 냉장고 판매가 급증한 지역은 중국 최고 부자 동네인 광둥성입니다. 도시 봉쇄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하이를 지켜본 광둥성 주민들이 앞다투어 냉장고를 사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광저우와 사우관, 원푸, 칭위안, 선전 등 광둥성 주요 도시의 냉장고 판매가 전년 대비 156%나 늘었습니다. 이 폭발적인 냉장고 판매량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 때 매출과 맞먹는 수준이라니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봉쇄가 완화된 상하이에서도 냉장고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냉장고 주문이 전년 동월 대비 153%나 늘었는데 대용량 냉장고는 물론 가정용 냉동고까지 판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봉쇄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이 식량을 쌓아두기 위해 냉장고를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중국에서는 봉쇄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과 봉쇄 체험담이 우리 돈 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온라인에서는 봉쇄 전 필수 구매 물품 목록과 같은 봉쇄 대비 매뉴얼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쌀, 식용유, 식수, 여성 위생용품, 휴지 등을 미리 다량으로 구매해둬야 한다는 내용의 한 게시물은
웨이보에서 최소 4,1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심지어 이미 봉쇄를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담도 299위안 한화약 57,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얼마나 심하면 21세기에 개인이 작성한 체험담이 무려 5만 원에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중국 대도시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물물 교환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필수품 사재기가 시작된 뒤 일부 물품은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내가 가진 소금과 당신이 가진 오렌지를 바꾸자는 식의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전역에 민심이 흉흉해지자 중국 정부는 민심을 잡기 위해 또다시 헛소문을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인민들의 분노를 해외로 돌리려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한 틀니가 코로나 감염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산 의류에 이어서 이번에는 틀니가 범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가 운영하는 주간지인 CDC 위클리는 해외 수입 틀니 치아 모형으로부터 오미크론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광둥성에서 7가정이 확진돼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소 확진자인 30대 여성이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된 틀니를 운송하는 일을 도우면서 마스크와 장갑을 미착용한 채 일을 했고 이로 인해 감염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마스크 미착용이 감염의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식 해석은 이것을 두고 틀니가 코로나19의 감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황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또다시 한국에 대해 근거 없는 헛소문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가 한국의 불닭볶음면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내수용 제품보다 배로 길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모 기업이 유통기한을 이중 표기해 한국에서 남은 제품을 팔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불매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중국으로 보내는 제품만 유통기한을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이 12개월이었습니다. 해상 운송기간, 수입국의 검열, 통관, 수입 후 내륙 운송 등을 고려해 수출 제품은 산화 방지 처리를 해 유통기한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신문사가 이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몰랐을 리 없는데요. 자국민의 분노를 한국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봉쇄 속에서 식료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주부가 새벽에 아이의 해열제를 흐느끼며 찾고 식료품 사재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하이 장기 봉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유학생은 학교 측에서 식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학교 밖에서 따로 살던 학생들은 각자 식료품부터 생필품까지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데 봉쇄 이후 식료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숙사 밖에 거주하는 유학생 중에는 남자 학생 2명이 하루에 라면 1개를 나눠 먹을 정도로 식료품 사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상하이에 사는 한국인 유학생 권모 씨 집 앞에 빵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식품기업 주재원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식재료를 못 구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빵을 구워 유학생들 집 앞에 배달한 것이었습니다. 봉쇄 여파 속에서 남은 밀가루, 설탕 등 재료를 탈탈 털어 만든 빵은 모두 500개였습니다. 5개씩 한 곳에 담아 100개의 빵 봉투가 마련됐습니다. 이 기업의 주재원들은 푸단대 등 상하이 전역에 퍼진 대학가 인근 주택 수십 곳에 빵을 직접 배달했습니다. 이날 지원은 학교 밖에서 따로 거주하는 유학생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봉쇄 이후 유학생들의 고통이 심각해지자 상하이의 한국 유학생 회장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지원이 필요한 유학생 100명을 추려 이 기업에 명단을 전달했는데 명단을 받은 기업 주재원들은 한국 학생들을 위해 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보루빵 등 정성이 담긴 빵을 전달받은 유학생들은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국난 극복이 취미이자 특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에서 한국인들의 저력이 또 한 번 발휘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중국처럼 헛소문을 퍼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나누는 창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위기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